대부분 사람들은 드론을 구입하게 되면 기본 세팅에서 고도를 150m로 설정하죠. 물론 149m로 설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을 날릴 때 고도 150m 이상 높이로 비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비행고도 150m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드론의 비행고도 150m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중 드론의 비행고도 150m에 대해 어떤 것이 맞는지 선택해보세요. 첫 번째, 고도 150m는 이륙한 후 수평으로 150m 미만으로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고도 150m는 이륙한 후 지형의 높이에 따라 150m 미만으로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게 맞을까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를 보면 최저 비행고도 150m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99조 제1호 라복에 따른 최저 비행고도란 지표면, 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m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100m 건물의 경우는 옥상에서 날린다면 비행고도가 150m이므로 건물 높이까지 포함한다면 250m 미만까지는 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림으로 정리를 하자면 드론은 바다에서는 이렇게 비행하고 이러한 산에서는 이렇게 비행해야 하고 건물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비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비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즉, 건물 위에서 비행할 때 옥상 면적 기준으로 150m 미만으로만 비행하나요? 건물 위에서 픽샷을 찍을 수도 있고 이륙한 건물 기준으로 수평으로 더 멀리 비행하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물건의 상단으로부터 150m 고도를 위반하게 되는 거죠. 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0m 정상에서 이륙시키면 정상에서 150m 미만으로 비행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비행한다면 지표면으로부터 150m를 훨씬 초과해서 비행하게 되죠. 이렇게 비행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위법입니다. 즉, 법대로라면 이렇게 비행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산으로 비행할 때 산의 고도를 재면서 150m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죠. 드론에는 이륙 지점을 기준으로 드론이 비행하는 고도만 표시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선을 따라서 150m 미만으로 비행한다는 것은 지면으로부터 드론까지의 고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면서 드론을 날리기는 거의 어렵죠. 하지만 대부분의 드론 유저분들은 이륙 지점을 기준으로 150m까지 상승시켜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하강을 합니다. 산이든 건물이든 이렇게 비행하면 항공안전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비행하면 처벌받을까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된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내 차 앞에 천천히 가는 차량이 있을 때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졸졸 따라가는 운전자가 있을까요? 또한 내 차 앞에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되니까 그대로 바위를 들이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느린 차량을 추월하거나 바위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처벌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법을 개법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데 느린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다면 이런 경우는 당연히 중앙선 침범으로 법적 처벌을 받겠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규칙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내 차 앞에 바위 덩어리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데 바위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사고가 났다면 상황은 다르죠.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방 차와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죠. 하지만 법에서는 무조건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아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좌측 부분, 즉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하죠. 도로가 파손되거나 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나 도로 우측 부분에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등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차량의 운전자는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안 되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 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앙선은 침범하면 안 되지만 중앙선을 침범하더라도 주의하여 사고가 안 난다면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자동차 관련 이야기는 드론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비행을 하다 보면 고도 문제로 법 위반을 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비행 관련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비행하셔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제한 고도를 지키시면서 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실제로 대부분의 드론 사용자분들은 고도 150m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된 한국드론산업협회의 질의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림처럼 건물이나 산 정상에서 비행하다가 수평 이동하게 되면 비행 고도 제한에 걸리게 되는지 질의한 내용입니다. 즉, 100m 건물 옥상에서 드론을 이륙시킨 경우 고도를 100m까지 상승시키고 수평으로 주변을 비행한다면 이 드론은 지상으로부터 200m가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비행 고도를 위반한 것인지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150m의 기준은 드론을 처음 이륙한 지점의 고도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 옥상에서 비행을 시작한 지점이기 때문에 수평 이동한 고도에서의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죠. 즉, 이렇게 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이륙한 지점의 고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러한 해석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종자 준수사항입니다. 그 중에 시계비행에 대한 것이지요. 드론을 날리면서 육안으로 드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인 경우 이렇게 제한 고도를 초과해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보시면 이륙 지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km나 2km의 거리라면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리지요. 이러한 거리까지 고도 150m를 초과해서 비행한다면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1500m의 산 정상에서 150m로 비행하면 지상 기준으로 고도를 계산하면 1650m가 되죠. 그런데 이 상태로 1km나 2km까지 수평으로 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고도는 항공기가 비행할 수 있는 고도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비행해서는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론의 비행고도 150m는 이렇게 고도를 유지하면서 비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100% 법대로 날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제한 고도를 초과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지만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종자 준수사항을 잘 지키시면서 비행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어요? 구독 눌러주세요.